7페이지 할 차례죠. 기본서보다 양이 팍 줄어서 좋죠. 압축돼 있어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설명들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지가 안 되신 분들은 읽기가 더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강의 듣고 체크하고 반복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하다 보면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요 요약집에 있는 거 뭐 양이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요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강의 들어가면서 자꾸 눈으로 확인하세요. 요것만 갖고도 85점 이상이 나옵니다. 요것만 갖고도 더 나올 수도 있어요. 100점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100점까지는. 근데 85점 이상 맞출 수 있으니까 85점 이상 맞으면 뭐 개론 40점만 맞아도 되나? 안 되나? 되죠? 개론 40점만 맞아도 5점이나 남아요. 그러니까 달달달 거의 외운다 생각하시고 자꾸 봐주세요. 이렇게 뭐 한 200페이지 되니까 외울 수 있죠? 못 외우시나? 외울 수 있습니다. 민법 총칙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총칙은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유효 요건. 그 중에서 법률 행위의 목적이라는 놈이 갖춰야 될 요건이 있었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랬죠. 그 중에 사회적 타당성 두 개가 있었어요. 중요한 게 반사회 질서 행위하고 불공정한 행위하고, 그렇죠? 반사회 질서 행위하고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법률행위 필수 요소가 의사표시라는 게 있었죠. 원하는 것을 말 등을 통해서 구두나 이렇게 서면이나 이런 걸로 표시하는 걸 말했죠. 의사표시. 이 법률행위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 법률행위도 정상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라고 그랬고요. 그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4개가 있었어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향방. 그 중에 허위 표시까지 했죠. 비진의 표시에서는 진의의 뜻,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허위 표시에서는 가장매매하고 가장행위, 은닉행위, 그거 조심하시면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108조 2항의 제3자, 허위 표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5명 외웠죠? 본인, 가손양, 상속인, 수익자, 채무자, 네? 그런 거 기억납니다. 지난주에 거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진 표시했고, 허위 표시했고, 착오 하면 돼요. 착오. 제일 중요해요. 착오가. 자, 먼저 착오란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표의자 갑, 의사는 A, 표시는 B. 근데 갑이 이걸 몰라. 요걸 착오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모르는 경우 이걸 착오를 한다. 기억하세요? 모르고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어떤 게 착오냐? 유형 가장 기본적인 게 표시상 착오라고 표시를 잘못하는 거. 물건을 개당 1,000원에 살 생각을 했는데 잘못해서 동그라미 하나 더 쳐가지고 10,000원으로 표시. 답을 3번 골랐고 답안지에 3번으로 마킹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확인을 했더니 엉뚱하게 4번에 표시가 돼 있더라. 이런 게 다 착오가 되는 거예요. 이걸 표시상 착오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착오죠. 두 번째 내용상 착오라고, 갑이 물건을 개당 1,000원에 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의사야. 갑의 의사. 1,000원에 사야지. 근데 표시를 요렇게 표시했어요. 한자로. 조금 유식해 보이려고 한자로 표시했는데, 표시하고 났더니 요거는 뭐죠? 위안화죠. 위안화. 그죠? 우리나라는 둥글 원자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중국은 으뜸 원자를 쓰고요. 근데 나는 이게 대한민국 화폐 원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표시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시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내용상 착오라고 합니다. 표시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세 번째, 요 놈이 좀 사자의 차고라고 심부름꾼의 차고가 있는데 이 심부름꾼은 두 종류가 있어요. 표시기관이라는 사자가 있고요. 전달기관이라는 사자가 있습니다. 표시기관은 이런 거죠. 갑이 의사가 1,000원이에요. 이거를 을한테 병에게 와서 표시를 하라 그랬어요. 표시. 을에게 표시. 갑이 을한테 야 병한테 가서 개당 1,000원에 사와. 그럼 당연히 을은 병한테 가서 개당 1,000원이라고 표시해야 되잖아요. 아, 이놈이 갑의 의사는 개당 1,000원이었는데 표시를 개당 10,000원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대신해주는 표시기관이 표시를 잘못하는 이걸 표시기관의 착오라고 합니다. 반면에 전달기관은 이놈이 자꾸 엉뚱하게 표시하니까 갑이 안 되겠어요. 쪽지를 써줬어. 개당 1,000원이라고. 그리고 너는 가서 밉도 뻥끗하지 마. 그냥 전달만 해. 쪽지를 전달만 해. 전달만 하래요. 누구한테 전달하라고? 병에게. 근데 이 자식이 엉뚱하게 정에게 전달했어. 엉뚱한 사람에게 전달한 거죠. 그러면 갑은 원래 누구한테 갖다 전달하라 했어요? 병한테. 근데 누구한테 전달했어? 정한테. 그럼 갑이 원래 의도했던 상대방의 병에게는 갑의 의사표시가 아예 도달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의사표시 불도달 이렇게 불러요. 그럼 아예 의사표시 효력 자체는 처음부터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에게 도달했으니까 병에겐 도달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의사표시 불도달에 해당될 뿐 아예 의사표시 효력 자체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착오 문제도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기관은 착오는 착오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돼요. 전달기관의 착오는 착오 아닙니다. 의사표시 불도달 이렇게 된 거죠. 네 번째, 서명 날인 착오. 엉뚱한 서류에 서명 날인하는 경우. 나는 신원 보증 서류에 도장 찍는다는 생각을 했으나 엉뚱하게 연대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고 앉아 있는 경우. 서명 날인 착오. 이따가 사기 가서도 한번 다시 봅니다. 다섯 번째, 법률 착오라는 게 있고 계산 착오가 있고 쌍방 착오가 있는데 다 같은 현상.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부동산을 조금 싸게 사는 대신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 양수인이 세법을 통해서 양도세를 계산해가지고 양도인에게 줬는데 나중에 그 계산된 액수보다 3배가 부과가 됐더라. 그러면 양도인, 양수인 둘 다 양도소득세 액수를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쌍방차고 이렇게 되죠. 둘 다 차고. 왜? 계산 잘못해서. 왜 잘못했어요? 세법을 잘 몰라서. 법을 잘 몰라. 법률 차고. 계산을 잘못했어. 계산 차고. 둘 다 차고해서 쌍방 차고.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차고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동기의 차고죠. 일단 동기라는 것은 법률 행위를 하는 이유, 이게 동기였어요.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어요. 을이 A 토지를 사야지 생각합니다. A 토지를 사야지. 그래서 갑한테 가가지고 A 토지를 사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A 토지 팔아라. 자, 이때 의사 표시가 일치하죠, 분명히? 일치해요. 그죠? A 토지를 살 생각. A 토지를 팔아라고 표시. 의사 표시가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이 을이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요게 동기죠. 이게 동기라고 그랬어요. 공장 지려고 사요. 공장 지려고. 그런데 앞불사 이 땅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더라. 이런 걸 동기의 착오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계약을 한 어떤 물건을 사는 이유가 있어. 근데 그 이유하고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걸 뭐라 한다? 동기의 착오. 예전에 17차라는 차가 있었어요. 음료수. 지금도 있나요? 이 전지현이 광고했죠? 이 17차가 2개가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힘을 내세요. 저도 힘을 낼 테니까요. 힘이 없으셔. 힘을 내야지.
자, 17차가 두 개가 있어. 몸이 가벼워지는 17차가 있고요. 얼굴이 하얘지는 17차가 있어요. 근데 광고는 몸이 가벼워지는 17차만 연락 광고라서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요. 두 개가 있어. 그 중에서 제가 몸이 가벼워지는 17차를 샀어. 왜? 가벼워지려고. 근데 마시면 가벼워지나? 마신 만큼 무거워지겠죠. 이렇게 다 동기의 착오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굉장히 흔해요, 동기의 착오는. 다만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착오다 아니다.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가 원칙이 됩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 두 가지 경우에는 착오가 될 수 있다. 을의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돼서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하고 또 하나 을이 표시를 안 했어. 그런데 갑하고 교섭하는 과정에 갑이 이 땅은 공장부지로 딱이다 라고 말을 해. 그럼 을은 공장을 줄 수 있나 보다 라고 착오를 해. 즉 착오가 상대방에서 유발됐어요. 이 두 가지. 상대방한테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하고 표시되지 않았지만 유발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착오가 된단 말이죠. 대법원. 특히 이 경우에 을이 갑하고 계약을 하면서 공장을 짓고자 하는 걸 표시해서 갑이 알게 됐어요. 그럼 착오가 됐죠. 근데 나중에 공장을 질 수가 없었게 됐어. 그래서 을이 취소하려고 했더니 갑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판사님, 을이 저한테 이걸 표시해서 알려지기만 했을 뿐 저하고 이 땅에 공장을 짓고자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착오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갑이 주장을 했어요. 그럼 대법원은 뭐라고 그럴까요? 합의까지가 뭘 필요하냐. 네가 알고 있으면 충분하지.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한테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 더 나아가서 그 땅에 공장을 짓고자 하는 뭐는 필요 없다. 합의 필요 없다. 표시돼서 알려지기만 하면 독하다. 요런 판례가 하나 있어요. 이걸 자꾸 내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표시돼서 알려지기만 하면 충분하고 그래서 그 동기가 법률의 내용이 되는 걸로 충분하고 더 나아가서 뭐까지는 필요 없다.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지문도 나올 수가 있죠. 착오라는 건 원칙적으로 의사 표시가 어디 갔어? 불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하지만 분명히 일치하는 경우도 착오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X. 그죠? 여지는 있다. 기억하세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착오다. 그래서 전달 기간의 착오하고 원칙적 동기의 착오, 이 두 놈은 착오가 아니다. 나머지는 착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이렇게 착오의 의사표시가 성립하게 되면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 처음부터 무효 이렇게 돼요. 하지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기본적인 효과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이거 착오, 이 착오가 있었다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 요건이 또 있다. 더 있다. 그게 뭐냐? 중요 부분 착오해야 된다. 무슨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 도대체 중요 부분이라는 게 뭐냐? 이 기준. 대법원이 할 때 세 가지가 있다. 주관적 기준. 착오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계약 따위는 안 했을 것이다. 이게 주관적 기준. 객관적 기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따위 계약은 안 했을 것이다. 이 객관적 기준. 근데 이 주관적 기준이나 객관적 기준은 애매해요. 대부분 착오가 문제가 되면 대법원이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은 인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기 경제적 불이익. 대법원이 요거를 제시합니다. 착오로 인하여 착오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외워야 될 것.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암기합니다. 중요 부분이 아닌 거. 첫째, 시가를 착오한 경우.
시가가 10,000원인데 20,000원이라고 차고하고 10,000원 주고 샀다고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10,000원인 줄 알았다. 어우, 차고했네? 중요 부분 아니다. 면적 차고 700평밖에 안 되는 땅을 1,000평이라고 착각하고 1,000평 값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면적 차고. 공유 지분이 3분의 1인데 2분의 1이라고 착각하고 샀다. 지분 차고. 소유자는 병인데 갑으로 착각하고 갑하고 매매를 했다. 소유권 귀속 차고. 기본이 되는 게 세 가지. 시가 차고, 면적 차고, 소유자 차고. 중요 부분이 아니다. 아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 두 가지를 추가합니다. 하나가 이 키워드로 기억하셔야 돼.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하고 다 키워드로 외우시는 거예요. 공동상속인을 단독상속인으로 차고. 먼저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요거는 보증인이 보증을 설 때 자, 갑이 친구 병한테 와서 보증 좀 서달라 그래. 이때 병은 갑의 신용이 안 좋으면 보증 서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병이 갑이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부동산 등기부를 떼봤어요. 가압류가 딱 돼 있네. 소유자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소유자는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가압류는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경매를넣어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팔아먹지 못하도록 미리 해두는 게 가압류란 말이죠. 그러니까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채무자는 이미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이 가압류가 되어 있네? 보증 서주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등기부를 떼봤더니 가압류 등기가 없어. 깨끗해.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용이 괜찮은가 보다. 그래 보증을 서줬네? 나중에 왔더니 가압류 등기가 있었어. 등기부에. 그럼 보증인은 왜 발견을 못했냐? 이 등기부가 정전기가 나가지고 두 장이 붙어 있었어. 그리고 하필이면 그 붙어 있는 거기에 가압류 등기가 딱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가압류가 없다고 착오하고 보증을 섰다. 이렇게 주장했겠죠. 그건 거기까지 착오가 돼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또 나중에 밝혀진 사실. 그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더라요. 가압류 등기가. 그럼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압류 등기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없는 걸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착오가 아예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하면서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보증을 서줬는데 다행히 그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더라요. 그럴 땐 착오가 아니게 된단 말이죠. 또 하나는 을하고 병이 공동상속인인데 정이라는 자가 을을 단독상속인으로 착오하고 정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소유권을 되돌려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을과 정 사이에 소유권을 되돌려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저 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원래 공동상속인 재산이잖아요. 예? 을병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이야. 그럼 당연히 정은 이 부동산을 되돌려줄 때 공동상속인에게 되돌려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단독상속인이라고 착각하고 을에게 반환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공동상속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상속으로 착오하고 그 단독상속인에게 소유권을 되돌려주기로 합의한 경우 이것도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가 판례예요. 그래서 대충 그런 상황이구나 이해하셨으니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시가, 면적, 소유자, 가압류 등기 원인 뭐요? 공동상속, 단독상속 이렇게. 더 있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요 5개입니다. 암기. 아시겠죠? 네. 요 3가지는 대단히 자주 나오고요. 그중에 뭐 시가차고 면적차고는 수차례 나왔고요. 최근에 이것도 아주 잘 나오죠. 중요분의 차고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3번째가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문제가. 이것도 간단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게 기본이라 그랬죠.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갑이 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착오를 이유로. 근데 을은 취소를 인정을 안 해요. 왜 네 맘대로 취소하냐고 소송이 붙었어요. 자, 갑.
법원이 갑에게 물어봅니다. 너 계약 왜 취소하냐? 갑은 이렇게 주장하겠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장하겠죠. 누가? 착오자가. 계약을 취소하려는 자가. 그죠?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이 계약은 취소다, 무효다 이렇게. 착오자, 취소하려는 사람,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 부분임을 주장했으니 뭐 해라? 증명해라. 아주 잘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 부분은 착오자가 증명하라. 지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판례가. 착오가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이렇게 나와요. 의사를 결정할 때 그 착오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게 뭐다? 중요 부분. 그걸 누가 증명해라? 착오자. 세 가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 부분에 착오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 자, 먼저 과실한 게 뭐였었죠? 뭐뭐 했더라면,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몰랐다. 이게 과실이죠. 몰랐다가 등장해요. 왜? 아까 착오라는 건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착오자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고 가 있죠. 선이에요. 얘가 지금 선이야, 선이.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거 몰라. 갓, 선이. 근데 선의가 두 개가 있어.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 조심을 해도 몰라. 선의 무과실. 조심했다면 알 수 있었어. 근데 조심을 안 했어. 선의 과실. 이렇게 되죠. 다만 선의 과실은 선의 말을 쏙 빼고 그냥 뭐라고만 해요. 과실이라고만 해요. 그런데 여기서 과실을 또 나눈 거예요. 착오에서는. 경과실하고 중과실로. 가벼운 과실과 중대한 무거운 과실로 나눴어요. 이렇게 나눈 다음에 요것만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요것만. 그럼 당연히 이거 취소할 수 있고 이것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 맨날 뭐라고 나와요?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OX. X죠. 과실이 있을 때 경과실이면 취소할 수 있고 중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으니까 단순히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꼭 구별하자. 두 번째, 중대한 과실이 뭐냐? 현저한 부주의를 말한다. 애매하죠, 이것도? 현저한 부주의? 뭐가 현저한가요, 도대체?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래서 취소 못한다. 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하고 두 가지 판례 구별하자. 문제는 또 여기서 나오죠. 자, 중대한 과실이 있어. 공장부지. 의리. 공장을 지려고 땅을 샀는데 이 공장을 짓고자 하는 동기를 표시했어. 갑에게. 근데 공장을 못 져. 착오죠. 표시했으니까. 이때 이 착오가 중요 부분이냐? 그렇다. 그런데 너 땅 사기 전에 관할관청이 알아봤니? 안 알아봤는데요. 아이,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어. 공장을 짓고자 하는 자가 땅을 사면서 그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확인하지 않은 과실. 중대한 과실. 두 번째, 공인중개사와 같은 부동산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임야를 거래하는 자가 임야도 따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엉뚱한 임야를 샀단 말이죠. 보통 중개사 등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사가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그러면 지가 확인해야지요. 안 했어.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두 개. 요약서에 보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 옛날이니까 안 봐도 돼요. 두 개 꼭 기억해요. 중대한 과실이 없다. 고려청자.
가짜 청자를 고려 청자로 착각하고 고액을 주고 샀다. 근데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 근데 왜 안 했냐? 너무나 정교해. 전문가도 깜빡 속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겠죠. 전문가도 속는데. 그러니까 이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실제로 이걸 산 사람이 전문가였어요. 산 사람이. 근데 그 산 사람, 전문가도 속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치가 돼요. 저도 중국에서 수입해 오죠. 아시죠? 위조 끝내주죠? 네? 중국에서 뭐 이렇게 짝퉁 만드는 거 본 것 중에 제일 쇼킹한 게 폐타이어로 공차 등에 올라가는 거 까만 거 있죠? 그거 만드는 거. 네? 식감도 거의 똑같대요. 가짜 계란 만드는 거 이런 거. 대단해. 예전에 저희 누님이 매형 따라서 이제 중국 지사장으로 오래 계셨는데 진짜라고 뭘 지갑을 명품을 하나 사다 줬어요. 똑같아. 나한테 짝꿍. 이야, 진짜 똑같아. 진짜 똑같아. 뭐 얘기다 또 여기까지 갔지? 또 고려청자 이거. 중대한 과실 없다? 없다. 고려청. 키워드. 또 하나가 땅을 사는데 200평을 사. 거기다 이제 건물 질 생각을 했는데 도로 부지로 일부가 편입이 된대. 그래서 중개사한테 물어봤어. 어느 정도 편입이 예상되냐. 30평이 편입이 된대. 그래서 그 정도면 나머지 170평 갖고 충분히 건물 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떡 샀는데 192평이 편입이 됐어. 8평 남았어. 그런데 누구 말을 믿었어? 중대한 과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두 가지씩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역시 소송에서 입증의 문제. 자, 아까 갑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 소송에서 중요 부분의 착오임을 주장 증명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 얘는 상대방은 막아야 돼. 취소를 저지해야 돼. 계약의 효력을 주장해야 돼. 그죠? 계약은 유효하다고 효력을 주장해야 돼. 을의 입장에서는 취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을이 갑으로서 땅을 샀는데 갑이 느닷없이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을은 손해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소 막아야지. 그래서 을이 소송에서 판사님, 갑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취소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은 누가 증명하라? 상대방이 증명하라. 이렇게 되겠죠. 이 입증 책임 두 개 아주 잘 나옵니다. 중요 부분은 차고자가,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근데 차고자를 취소하려는 자,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이렇게도 나오고요. 상대방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또는 효력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도 나옵니다. 꼭 구별해서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취소 요건 두 덩어리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소의 효과는 기본이고 이거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부수적인 효과가 몇 개가 있어요. 부수적 효과. 첫째가 갑과 을 사이에 토지 계약을 했고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갑이 느닷없이 취소를 했다. 그럼 을은 짓고 있던 건물을 때려부시고 토지를 원상에 복구해서 갑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때 을 손해가 막심하죠. 손해가 막심해요.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보세요. 갑은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취소하는 거예요.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누구한테 손실이 생겼어? 그러니까 적어도 이 손해는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배상할 필요? 한 푼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례예요. 불법행위 책임이든 무슨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든 채무 불이행 책임이든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각종 손해배상 책임 적용되지 않는다. 한 푼도 배상할 필요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똥 밟았죠. 울고 있는 을을 여러분들이 주위에 만나시면 위로를 해주세요. 법이 그렇다. 이렇게. 한 푼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통
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특약?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는 하지 않기로 하자 이렇게. 예? 계약을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나중에 착오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는 하지 말자 이렇게 특약을 할 수 있다. 네 번째, 아주 중요하죠. 각과 을 사이에 계약을 했고요. 근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질 않아. 채무불이행. 갑이 기다리다 지쳐서 계약을 해제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할 수 있죠. 우리 민법상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그 채무자에게 뭘 청구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을이 이미 갑이 해제해버린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거절. 뭐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야,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사람은 한 푼도 배상할 필요가 없대더라. 그래서 우리 난 계약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란다. 손해배상 못해.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겠지요. 갑은 손해를 배상하라.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무슨 을은 못한다. 난 착오 취소했다. 소송이 붙을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갑이 이겼다. 갑이 이겼다. 다행입니다. 을이 이겼어요. 을이 이겼어요.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죠. 매매계약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로 매도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미 해제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잊지 마세요. 아주 잘 나옵니다. 네? 네. 판례가 을을 이기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취소 사유는 계약 당시 존재해요. 해제 사유는 계약 이후 발생해요. 그러니까 을의 취소를 인정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정도. 요 정도가 착오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요약서에 쫙 있죠. 17페이지. 중간에 양가라 선발의 조문 꼭 확인하시고 의의가 있고 착오 유형이 있죠. 쭉 나오는데 사자의 착오 중에 전달기간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라는 거. 4번 서명 날인 착오 뒤에서 볼 거고 5번 동기의 착오. 특히 동기의 착오 다음 페이지 원칙과 예외 꼭 기억하시죠. 예외 밑에 판례.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꼭 기억하자.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착오의 효과, 원칙 유효,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그 중에서 첫 번째 칸 동그라미 2번 중요 부분은 착오자가 입증하라. 두 번째 칸 동그라미 2번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하라. 밑에 4번 동그라미 내 기여 중요 부분 판단 기준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줄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게 아니라면 중요 부분이라 할 수가 없다. 그 기준에 따라 니은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 5개. 탁 체크해서 머리 외우자. 오른쪽 동그라미 2번 중대한 과실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2개. 그래서 니은 A 중대한 과실 있어. 취소 못해. 공장 신축. 그 밑에 판례.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 근데 임야도 따위를 확인하지 않았어. 이런 거. 중대한 과실이 있다. 반면에 B 중대한 과실 없는 거 고려청자를 아닌 걸 고려청자로. 또 중개인 말을 믿고 땅 매입 이런 것들. 중대한 과실 없다. 5. 배상 책임 없다. 쭉 내려 7. 동그라미 3. 꼭 기억하자. 마지막으로 착오 취소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 그렇죠? 그 정도. 그 정도 기억하자.
자, 그래서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3개를 본 거예요. 비진이, 허위표시, 착오. 자, 4번째.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조문이 110조가 있고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다. 그 중에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110조 2항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3항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제3자가 2명이 나오는데 한 놈은 사기치는 제3자고 또 하나는 보호되는 제3자예요. 110조 2항의 제3자와 110조 3항의 제3자가 다르다. 일단 그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다르다. 자, 그럼 먼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뭐냐? 갑이 생각 A, 표시 A. 의사표시가 일치.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수칙차를 사러 갔는데 종업원이 아유 얼굴이 시커머신데요. 얼굴이 하얘지는 것을 아 그래요? 생각을 바꿔 얼굴이 하얘지는 17차를 사야지. 그리고 그걸 샀어. 안 하얘져.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속았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속았거나 사기. 안 산다 그랬더니 사심을 들고 협박을 해. 얼굴 하얘지는 17자가 재고가 많이 쌓여있어.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협박해서 팔아. 안 사면 너는 얼굴이 더 시커매진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를 하자인 의사표시를 한다. 잊지 말자. 일치해야 된다 일단. 그래서 아까 신원보증 그런 서명 날인의 차고 판례가 여기서 나와요. 갑이라는 자가 친구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병이 갑한테 와서 취직했는데 신원보증서로 내려 한다. 네가 좀 써주라. 도장 좀 찍어주라. 그래서 갑이 친구 말만 믿고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나는 신원보증을 한다. 병에 신원보증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서류에다 도장을 꾹 찍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서류가 병의 채권자 을과의 연대보증계약서였더라고요. 이 표시가. 그럼 갑이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의사는 뭐였었어요? 신원보증이잖아요, 분명히. 근데 어디다가 표시한 거예요? 연대보증을 표시한 거예요. 일치, 불일치. 불일치. 신원보증이 연대보증 다르잖아. 신원보증이 뭐야? 연대보증이 뭐야? 몰라도 돼요. 글자가 다르잖아. 다른 거겠지. 네? 신원보증이 뭐냐? 연대보증이 뭐냐? 안 나와. 그러니까 신원보증과 연대보증은 달라. 신원보증 할 생각을 했어. 연대보증을 펴서. 일치, 불일치. 근데 이 갑이 나중에 이 연대보증 계약을 사기 취소를 했어. 사기를 이유로. 판례 안 된다. 사기 취소. 사기가 되려면 일치해야 되는데 넌 불일치하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취소 못한다? 사기 취소 못한다. 근데 무슨 취소는 할 수 있을까요? 착오 취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기 취소 110조를 적용할 수는 없고 착오 취소 109조를 적용해서 취소 여부를 가려라. 이게 판례란 말이죠.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거 사기 취소 못한다는 거. 아시겠죠? 잘 나와요. 사기 취소할 수 있다고. 꼭 기억하셔야 될 판례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나중에 다른 게 또 이해가 돼요. 하나가. 자, 어쨌든 이게 뜻이다. 두 번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확립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첫째, 일단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게 일치해야 되고, 의사표시가. 세 번째, 기망이나 강박이 위법해야 된다. 위법. 이때 위법은 엄격하게 법을 위반한다는 게 아니고요. 비난받을 정도로만. 비난.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을 협박했다 해서 그게 다 비난받는 거냐? 그렇진 않다 그랬어요. 저도 사기치죠. 여러분에게. 뭐라고? 열심히 복습하세요. 100% 붙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사기예요. 100% 안 붙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공부하면 100% 붙는다고 사기쳤다 해서 저를 비난하실 거예요? 아니잖아.
모르겠네. 표정 보니까 비난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강박은 상대방을 무섭게 하는 거야. 공포심이 생기게 하는 거야. 복습 안 하면 100%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진다는 말만 들어도 무섭죠. 안 무섭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난받자 말이죠. 그러니까 기망이나 강박이라는 게 다 비난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법하려면 비난받을 정도. 이때 이제 요 위법성에 관해서 첫째, 기망의 위법성. 판례 기억하시면 돼요, 판례. 첫째, 위법하지 않은 거. 대법원에 할 때. 시가 속인 거, 시가. 노점상이 5,000원짜리인데 10,000원이라고 써붙여놓고 5,000원을 50% 세일. 시가를 10,000원이라고 속였어요. 노점상에서. 위법하지 않답니다. 단순 허위 광고. 홈쇼핑 같은 경우 이 조건 뭐 오늘이 마지막 뭐 주문 폭주 앱으로 문자로 주문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그럴 때 꼭 전화를 걸어봐요. 그러면 100% 받아요. 폭주 안 해. 다 속이는 거야. 판례가 있죠. 상가를 분양하면서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거. 위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판례가. 두 개 기억하세요. 시가 속인 거, 단순 허위 과장한 거. 반면에 위법한 거, 시가를 노점상이 아니라 대형 백화점이 속였어요. 대형 백화점 변칙 세일. 대형 백화점에서 5,000원짜리를 10,000원이라고 써붙여놓고 50% 세일 이렇게. 이건 위법해요. 믿음의 정도가 다르니까 사람들이. 또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한 경우 이렇게. 주위에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한 경우 이런 것들이 위법하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 거는요. 이런 거 알려줘야 되죠. 안 알려줬죠. 뭐 해야 되는데 안 한 걸 부작위라고 해요. 아, 부작위한 기망도 있구나. 적극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경우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음으로써 속이는 경우도 있구나. 부작위한 기망이 있습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기망의 위법성에서는. 두 번째가 강박의 위법성인데 좀 전에 강박이란 것 자체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체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체행위인데 특히 강박과 관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말을 함으로써 가해자로 하여금 콩밥에 공포를 느끼게 한 경우. 응? 이게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고지한 거다. 위법하지 않다. 그런데 피해자가 손해는 100만 원인데 1억을 안 내놓으면 고소하겠다. 손해는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 피해자는 9,900만 원에 대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는 거죠. 이런 건 안 된다.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거나 또는 손해가 100만 원이고 100만 원을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말을 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에 사시미 칼이 들려있더라고요. 그러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도 무서운데 뭐가 더 무서워? 사시미가 무섭다. 수단의 위법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는 위법하다. 이런 경우는 위법하다.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이 있거나 수단이 위법하거나 수단이 부족당하거나 뭐 이럴 때. 두 번째가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더라. 그래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됐다. 너무 무워서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 그럴 때 의사표시는 아예 무효다. 취소가 아니라 뭐다? 무효다. 무효. 이것도 잘 나오죠.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는 정도. 그래서 요 기망의 위법성과 강박의 위법성 요거와 관련된 지문들이 아주 잘 나와요. 결론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게 요건. 아, 이거 동계차고 지우면 안 됐었는데. 에이, 이따 또 해야 돼. 세 번째 효과. 이거하고 똑같아요. 차고하고. 유효해. 근데 뭐 할 수 있어? 취소.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야. 그리고 누구한테 대항을 못해? 선의 제3자가 대항을 못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요 취소와 관련해서 두 개의 조문을 확인하자. 110조 1항과 110조 2항. 110조 1항은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을이 사기친 경우. 갑은 취소하면 되죠? 을은 찍소리 못하겠지? 지가 사기쳤으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110조 1항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냥. 요 놈이 문제다.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을이 아니라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다. 이때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면 당연히 을은 반발할 것이다. 내가 사기쳤냐 뭐 이래가면서 엉뚱한 놈한테 사기당해놓고 왜 네 맘대로 계약을 취소하냐 이렇게 반발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사실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라면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조문은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이것까지 기억을 해달라. 을이 선이 무과실하면 갑은 취소할 수 없다까지 기억을 해달라. 일단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우리 대법원이 느닷없이 110조 2항의 제3자가 아닌 놈이 하나 있다. 110조 2항의 제3자가 아닌 놈 누구냐? 을과 똑같은 놈, 상대방과 똑같은 놈. 상대방으로 봐야 되는 놈이 있다. 제3자가 아니라. 그게 누구냐 도대체? 상대방 대리인. 그래서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면 누구로부터 사기당한 거하고 똑같다?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당한 거하고 똑같다. 따라서 이 경우에 갑은 을의 지부지를 불문하고 을이 자신의 대리인이 갑을 사기쳤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든 몰랐든 심지어 을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상대방의 대리는 누구하고 똑같다? 상대방하고 똑같다. 잊지 말자. 그래서 요놈은 110조 2항의 제3자가 아니다. 110조 2항의 제3자가 아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랬죠? 네? 이때 이 제3자 잘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부동산을.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근데 갑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어요. 그리고 나서 을 등기가 말소가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다.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했다. 을 등기를 말소했다. 네? 단순하게 이렇게. 그런데 을이 병이라는 놈한테 다시 팔았다. 이때 병. 이게 제3자예요. 근데 이 병이 두 놈이 있다.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을하고 거래한 놈. 있겠죠? 그죠? 갑을 간의 계약이 취소되기 전에 을하고 거래한 놈. 또 한 놈은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했지만 을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을하고 거래한 놈. 있겠지? 예?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거래한 놈.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했지만 을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을하고 거래한 놈이 두 놈이다. 즉 갑과 을과의 계약이 취소되기 전 제3자가 있고 취소되고 나서 거래한 제3자가 있다. 요 놈만 보호되는 제3자냐 둘 다 보호되는 제3자냐 둘 다. 에? 우리 대법원에 할 때 110조 3항의 제3자란 을과 이렇게 새롭게 이해관계, 계약을 맺은 시점이 취소 전인지 취소 후인지를 따질 필요 없다. 선이라면 보호된다. 취소 전인지 취소 이후인지를 가릴 필요 없이 선이라면 보호된다. 두 번째. 세 번째. 아까 차고 취소 배제 특약 유효라 그랬죠? 유효라 그랬죠? 사기 취소 배제 특약.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우리 위법한 기망이나 위법한 강박이 설령 있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취소는 하지 않기로 하자.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무효예요. 아까 차고 취소 배제 특약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차고 취소 배제 특약 유효, 사기 강박 취소 배제 특약 무효. 네? 구별하셔야 돼. 네 번째. 사기와 차고. 아까 저 신원보증, 연대보증은 사기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안 된다. 무슨 취소만 된다? 차고 취소만. 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니까. 그런데 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말고 동기차고로 한 거예요.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고요. 을이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땅은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런데 갑이 을이 갑에게 공장을 짓고자 하는 자신 동기를 표시했어. 얘가. 근데 이 갑은 이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걸 알아. 땅 소유자는. 그럼 당연히 갑은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아유, 이거 공장 못 줘요.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사회 질서잖아요. 아닌가? 얘가 아이고 지을 수 있지요. 땅 소유자가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지을 수 있다고 사기를 쳤어요. 사기친 거죠. 그렇잖아요. 을의 착오를 이용했잖아요. 사기가 있다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유발된 동기의 착오 같은 거. 예? 갑이 자기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숨기고 상대방한테 지을 수 있다고 속여서 팔아먹은 경우 당연히 을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왜? 이게 동기의 착오잖아요.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그리고 유발됐죠.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착오와 사기 병존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게 돼요. 저거 말고 신원보증, 연대보증 말고 갑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 갑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 일단 착오되지요. 또 하나 갑이 자기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도 된다. 사기. 예? 이렇게 갑이 을의 착오를 이용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 취소도 할 수 있고 사기 취소도 할 수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착오도 되고 사기 취소도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 얘가 이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을 안 했어. 그럼 뭐가 있어요? 중대한 과실. 그럼 무슨 취소는 못해? 착오 취소. 근데 여전히 무슨 취소는 할 수 있어? 사기 취소. 그죠? 지문에 이렇게 나오죠. 착오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OX. 아, 이런 경우를 말하는 지문. 예?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 또는 상대방이 을의 착오를 이용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무슨 취소? 사기 취소.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런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기 취소, 병존, 선택적은요. 저 신원보정, 연대보정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동기의 착오를 말해요. 동기의 착오. 유발된 동기의 착오. 아시겠죠? 그럴 때 사기 취소, 착오 취소할 수 있다. 5번째. 을이 갑을 사기쳐가지고 갑이 을과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넘겨줬다. 부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갑은 계약이 사기에서 이루어졌음을 알고 취소하게 된다. 취소할 수 있죠. 나아가 을의 기망은 위법하고 위법한 을의 기망으로 갑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럼 우리 민법상 이런 걸 불법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은 손해가 생겼다면 뭐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취소와 손해배상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중첩적 행사라는 게 뭐예요?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돼요.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중첩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갑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갑은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취소만 하고 손해배상 청구 안 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고 다 내 탓이요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갑은 4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하고 취소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또 하나. 자, 갑이 을과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취소를 했어. 그럼 갑은 이거 돌려받아야 되죠. 예? 돌려받아야 되지. 그걸 뭐라 그랬죠?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됐어. 근데 중개 있어. 돌려받는 걸 뭐라 했어요?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건 우리 시험법이 바깥에 있는 내용인데 이 갑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속에는 등기 돌려달라 뿐만 아니고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있어요. 갑이 을과의 계약을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하고 내가 너에게 준 걸 돌려달라고 청구할 때 그 속에는 준 거 돌려달라 플러스 뭐까지 들어있다?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따로 뭘 청구 못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경합, 병존, 해. 둘 다 인정돼. 하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갑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이미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니 두 개가 병존할 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요 정도. 이게 사기강박에서 보셔야 될 내용 전부죠. 20페이지 맨 위에 조문박스 특히 110조 2항은 반드시 외우시자 그랬고 의의가 있고 밑에 신원보증 판례가 있습니다. 요건 중에서는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기망의 위법성, 동그라미 2번 강박의 위법성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오른쪽에 양가로 3에 반가로 2 제3자의 사강박 중에 박스 2번 양가로 1과 양가로 2 묶으시고 양가로 3 따로 기억하시고 대리인 특히 양가로 3 꼭 기억하자. 밑에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새로 계약을 한 게 취소 이전인가 이후인가를 가릴 필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맨 밑에 타제도와의 경합 선택적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라고 돼 있죠. 이때도 무슨 취소 가능하다? 사기 취소. 어떻대? 갑이 을의 착오를 이용한 경우, 그 밑에 쓰세요.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한 경우. 이게 사기예요, 이게. 그러면 설령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 취소는 못할지언정 무슨 취소는 할 수 있다? 사기 취소는 할 수 있다. 넘기세요. 반가라 3번.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양가로 6번. 사기 취소 배제 특약 무효. 됐죠? 이렇게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개 맞습니다. 혈액 발생은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